자, 전문항 해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료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독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라고 돼 있죠. 사실 이 말은 택리지에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 용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거도 되겠습니다. 글쎄, 나의 가거도 여기에 물론 나름 대한민국의 최서남단 표지석이 있다라는 지리적 의미를 써주기는 써줬는데 가거도까지 막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냐? 그것은 선지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가는 영해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섬이라 할지라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는 통상기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말을 이건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나가 나와 있는 이 섬이 가거도인데 가거도라는 걸 몰라도 최서남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래쪽이면서 왼쪽 서쪽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직선기선을 적용하는 애예요. 직선기선이라는 건 뭐야? 최각도서들이 있을 때 이걸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12L이 빗금친 이 부분을 영해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직선기선 안쪽의 공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나의 주변 12L의 해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이게 나인 거야. 이 기점이 되는 최각 도서 중에 하나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읽어보게 되면 주변 12L의 해역은 모두 내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쪽 12L은 내수가 되겠지만 뭐 12L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왼쪽 12L은 내수가 아니라 영해가 된다고요. 따라서 뭐 이거는 무조건 영해다, 무조건 내수다 이렇게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오답이 되는 선지가 됐고요. 3번은 최하늘 기온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위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 독도 같은 경우는요 좀 북쪽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지역이 육지에 있다면 좀 북쪽에 있어도 더 따뜻할 수도 있어요. 바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둘 다 바닷가에 있는 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로라 교재로 얘기하게 되면 선생님이 최근에 문제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업로드 시킬 기후 문제 중에 이 가거도까지는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흑산도와 울릉도 쪽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심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서 선지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예. 3번 선지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갖기 어려워도 충분히 정답을 고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 녀석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지식적으로 알아야죠. 일출 시각이 늦다. 이거는 누가 더 서쪽이니? 얘가 최서남단이니까 서쪽이니까 그렇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고요. 5번은 우리나라는 빙기 때 모두 다 육지였어요. 예외 딱 두 개가 있어요. 울릉도하고 독도예요. 오케이? 그런 면에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2번 문항은요. 이게 뭘까? 저도 의도를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거는 위에 있는 뭐 다리 이 얘기를 한 건 사실은 사진 큰 의미 없고요. 이거 그냥 큰 의미 없고 여기에 보면 다리의 길이가 나왔는데 1596m, 387m 이걸 통해서 하천의 폭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 폭이 넓고 나가 좁다는 얘기라서 이 친구가 하류가 되고 이 친구가 상류가 되는 거죠. 위에 것만 보면 그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밑에 두 지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는 하류 쪽이 되어 있고 하나는 상류 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하류 구분하라는 거라면 하천의 폭, 그것을 다리의 폭으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가 여기가 되는 거고 나가 여기가 되는 건데 나 지점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상류의 상대적 특징을 골라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상류니까 크겠죠.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D하고 E는 안 됩니다. 하천의 평균 유량은 물이 모여서 바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류 쪽이 적습니다. 따라서 C는 안 돼요. 가장 어려운 개념이 하상의 해발고도라는 개념인데 얘들아 하상이라는 건 강바닥이야.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할게. 강바닥이 하상이야. 근데 하상의 해발고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개념 때 강조했던 겁니다. 해발고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0m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높은 데 있어? 라는 걸 잰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화살표로 체크해드린 게 하상의 해발고도예요. 이 녀석은요. 상류가 하류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류는 바다에 가까우니까 별로 높지 않고 상류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 쪽에 있으니까 더 하상의 해발고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딱 나왔네요. 정답은 몇 번 따라서 해발고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상류니까 정답은 1번 A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좋은 문제고요. 위에 있는 자료는 새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크게 이걸 가지고 확장적으로 응용해서 많이 여러 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료보다는 누구 쪽? 선지 쪽, 개념 쪽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도시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어가면서 풀어봐라 라는 건데 첫 번째 네모네모시에서 얘기하는 건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을 지워주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태백이에요. 태백을 지워주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건 경기도청이 있다라고 하고 특례시가 있다라고 하고 정조까지도 얘기 나올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앞쪽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겠죠. 수원 되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안산이고 안산과 관련한 걸 고르쇼라는 건데요. 안산은 얘들아 1번 슬로시티는 전국에 많으니까 특별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거는 농촌 지역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수도권 1기 신도시다라고 돼 있는데 안산이 신도시일까 아닐까 좀 고민은 될 텐데 그냥 이건 좀 TMI지만 들어두자면 안산은 신도시는 아니고 그 공업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일종의 위성 도시였어요. 근데 이 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대신 안산은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서울에 가깝게 붙어있는 지역들이 일기 신도시예요. 지금 3월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기 신도시 중에 성남 쪽에 분당이나 아니면 고양 쪽에 일산 정도가 기본인데 안양 쪽에도 있고 부천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안산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이건 딱 떨어지는 거. 오케이? 해설지 공식적으로 나온 거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들이 없을 거야. 1번처럼 한 지역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게 있기도 하고요. 2번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하셔야겠죠. 3번은 딱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초이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은요.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데는 너무 많으니까 특별하게 할 수는 없고 5번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모두 조성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원주 이런 데 되겠습니다. 지역선거 관련한 거. 3번 문제 같은 거 물론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얘들아 정답을 고르는 걸 떠나서 이 각각의 지역들에 대해서 누군지 연상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다음 모의고사가 원래 4월 달에 봐야 되는데 5월 달로 아마 작년부터 넘어갔지? 근데 어찌됐건 5월달 다음번은 두 번째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아진 공부를 하려면 이런 3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문제. 4번 문제도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게 되면 가가 서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하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름이고요. 나가 입동, 동자 들어가 있고 동지할 때 동자 들어가 있고 대설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겨울입니다. 자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가 핵심인데 기억에서 얘기하는 서구동전은 겨울, 니은에서 얘기하는 대류성 강수 일사 이런 건 여름, 그 다음에 디귿에서 얘기하는 낮 길이가 길다는 건 여름에 낮이 좀 더 길지, 리을은 지식적인 건데 남북 간의 기온의 지역차가 큰 건 겨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자료 의미 없습니다. 선지 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대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6월, 9월로 갈수록 개념 난 이거 3월 모의고사 잘 봤어. 점수 잘 나왔거든? 근데 6월, 9월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져. 이런 친구들은 자료에 대한 연습이 좀 더 필요한 겁니다. 자료에 대한 연습.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에 나와 있는 지형들을 주고 있는데 A는 한라산 가운데 백록담을 얘기하고 있고요. B하고 C는 오름과 그 주변을 얘기하고 있고 D는 성산일출봉 쪽인데 뭘 얘기하는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죠. 동그라미 1번 칼데라 그어주세요. 화구의 함몰로 칼데라가 만들어진 데는 울릉도하고 백두산 쪽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오름 기생화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고를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제주도의 C가 이제 보통 오름 주변에 있는 순상화산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현무암이 있어요. 현무암이 있으면 그쪽에 현무암 풍화토라고 해서 흑갈색 또는 암갈색의 간대 토양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하면서 현무암, 흑갈색, 암갈색, 현무암 풍화토 많은 용어를 뱉어놨죠. 그 용어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어야 지형단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그걸 혹시 몰랐다면 이제 해야 돼. 꼼꼼하게 그런 거. 근데 어찌됐건 3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카르스트 지형에 존재하는 거고요. 제주도는요. 화산섬이고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라서 석회암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이거 지금 6개 사주 그려놨는데 조류,
아닙니다. 조류가 아니라 이 녀석은 누구라고 해야 되냐면 파랑연안류라고 해야 돼요. 사실 성산일출봉에 육계사주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묻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이게 뭘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실전에서 풀 때 4번을 알았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에 영향은 안 주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성산일출봉 주변에 뭐 굳이 용어를 억지로 배운 걸로 쓰자면 해시계의 느낌으로 지금 선지를 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시계는 아닙니다. 이건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건 맞는데 어찌됐건 이게 뭐 파도가 직접 갖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절벽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는 없죠. 돌이 어떻게 커집니까? 깎여서 뒤로 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위에 있는 3개는 화산 지형과 관련한 거고요. 아래에 있는 2개는 약간 해안 지형적인 성격에서 관광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은 지형학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서 사진만 줬지 누구 지형을 고려하시오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꼈을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출제자들이 난이도를 살짝 이 부분에서 높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번은 뭐 도시들을 써줬지만 이거는 선지 5번처럼 인천, 대전 특정 지역을 비교할 때 쓰기 위한 용도고요. 그냥 자료는 A, B, C가 어느 달에 많은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열대야는 더위와 관련한 거니까 여름일 거고 한파는 추위고 황사는 봄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봄에 많은 B가 황사, 6월, 8월 달에 많은 C가 열대야. 그리고 겨울에 많은 상대적으로 A가 한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료 연결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북태평양 기단은요 여름과 관계된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동파니까 이건 추위. 여기 나와 있는 건 한파와 관련되겠죠. 동그라미 3번은 더위와 관련된 거니까 A가 한파가 B보다 미안 더위가 아니라 난방용이구나. 냉방용이 아니라 추위와 관련된 거니까 A가 한파가 C보다 열대야보다 난방용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게 맞겠죠. 급증을 유발한다 맞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난방이냐 냉방이냐 조심할 건 있겠네요. 그다음에 4번은 황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은 단순 자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이거는 얘들아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 자료 형식을 빌려서 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로 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7번은 수능에도 나오는 패턴의 테마의 문제예요. 오케이? 다만 좀 특징이 있다면 이 문제에서는 군지역이라고 나온 것을 전체에서 빼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라고 이해한다면 숫자가 안 쓰여 있지만 군지역을 빼고 군지역을 빼게 되면 이게 도시화율이 돼서 도시화율이 누가 크냐 작냐 다가 가장 도시화율이 높다 그래서 수도권 그 다음이 가가 가장 도시화율이 낮다 그래서 얘가 호남권 이 녀석이 영남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물론 이렇게 군지역을 가지고 파악하게 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1위 도시, 2위 도시가 그냥 면적으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나 평가 문제들에서는 1위 도시를 100%로 놓고 봤을 때 2위 도시는 1위 도시의 몇 분의 몇 정도에 해당하냐 이렇게 상대적 비율을 가지고 파악하게끔 내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게 눈으로 관측이 돼요. 눈으로 관측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동그라미 1번 광역시가 인천광역시 하나죠. 광역시가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3개고요. 그리고 호남권은 광주 하나고요. 동그라미 2번 가의 1위 도시는 광주겠죠. 다의 1위 도시는 서울이겠죠. 인구가 적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어떠냐라고 돼 있는데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에다 인구수를 곱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100%는 없지만 대체로 문제를 낼 때는 인구수에 비례할 때 적어도 인구수의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높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낮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영남권이 되고 그 다음에 호남권이 되니까 이런 순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은 단순 연결이니까 됐고 5번은 3번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네요. 그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자료 유형들이 1위와 2위 도시의 인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군지역의 비율을 줘서 출제한 것들이 있었던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실전형 자료들로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8번은요. 8번은 가나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전라도 호남 쪽으로 가는 거랑 경상도 쪽으로 가는 거, 호남선과 경부선을 이렇게 나눠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A, B, C 도시들이 조금 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C는 경주 쪽이고요. B는 광주 쪽인데 이 A가 여러분들 좀 헷갈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주 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A가 가장 출제 빈도가 떨어졌던 별로 없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가는 보게 되면 전라도 가는 호남선이고 나는 경상도 가는 경부선인데 전라도 가는 게 1평균 이용객 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왜 굳이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물었는지 잠깐 그 의도는 파악은 안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호남 인구보다 앞선 문제의 7번과 연결됐으니까 호남 인구보다 영남권 인구가 많으니까 영남권 이용객이 더 많을 거야. 이렇게 낸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시킨 거고요. 2번은 가와 나의 분기역은 평택에 있다는데 평택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라도와 경상도로 가는 그 교통편이 갈라진 데는 대전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고속철도잖아요. 고속철도는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청주 오송에서 갈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도의 이름이 유래가 된 곳이다 라고 A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도가 공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있는 데는 충청도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죠. 그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경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B라고 했구나. 광주에는 없습니다. 광주 왼쪽 위에 있는 영광에는 있죠. 오케이? 그렇게 되겠고.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 되겠습니다. C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앞선 문제를 얘기할 때 수원 쪽에 세계문화유산 얘기가 나오기도 나왔는데요. 세계문화유산이 항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모두 다 외운다는 건 좀 힘들고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만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6개의 갯벌들이 추가 지정이 됐는데 아직 그 갯벌이 추가 지정됐다는 걸로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세계자연유산이 조금 더 희소성이 있고 개수가 적어서 좀 더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세계문화유산은 많은데 많은 걸 다 외워라 이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있는 동족촌 바로 역사마을 요 정도는 외워야 될 것 같고요. 안동하고 경주의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전주 이건 아니야. 그건 페이크로 많이 쓰는 거야. 전주는 그냥 한옥마을입니다. 8번 문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문제고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지식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얼선지 같은 경우는 약간 해석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좀 들어가 있고 살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주를 찾으면서 풍력이 있으니까 제주를 찾으면서 풀려고 했는데 제주가 없어가지고 당황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한 지역만 가지고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렇게 노련하게 자료를 감출 수 있는 걸. 자,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1등을 체크해봤더니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이잖아요. 1등이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부터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 안에 전체 에너지의 생산량이 써 있어요. 자, 나하고 다는요. 양쪽으로 너무 붙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푸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가는요. 압도적으로 많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태양광이라는 거 그리고 호남권이 있으니까 전북 전남이 들어갔다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하고 다가 남아있는 게 수력과 풍력인데 제주권이 있었다면 제주 가지고 딱 풀어버리면 쉽겠는데 제주권이 없는 거야. 그치? 그게 고민인 거고 참고로 말하자면 수력과 풍력은 태수풍인 적도 있고 태풍수인 적도 있어. 너무 엎치락뒤치락이라서 그거 제가 작년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정리해드리면서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바뀐 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연도 달라지면 또 달라질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누가 풍력이고 누가 수력이냐잖아요. 권역의 구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역의 구성을 보면서 고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일단 툭 먼저 뱉어버릴게요.
강원권이 크다는 건 안 돼요. 둘 다 강원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숫자도 없으니까. 그걸로 안 먹히는 겁니다. 제주권도 없어서 풍력, 수력 못 쓰니까 답답하죠? 잘 보세요. 충청권과 수도권 있죠. 이 중에 저는 둘 다 물론 있긴 한데 수도권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얘가 수력이고 얘가 풍력입니다. 자, 선생님이 뭘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풍력은요, 프로펠러의 길이가 결국은 발전량이 돼요.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풍력 프로펠러를 충분히 길게 할 수 있는 걸 설치할 여건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풍력은 약간의 소음도 발생합니다. 그 수도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소음 발생시키기 쉽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력이 되는 걸 찐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기도 쪽에 남양주라든지 아니면 가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댐들이 있고 그것에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북한강 주변에 주로 그런 곳에서 다 수력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기억은요. 여름에 많이 하는 거는 수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고요. 니은은요. 수력이 가장 먼저입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중에 누가 먼저냐를 묻긴 어려워요. 근데 수력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소음이 발생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리을은 자료 해석에 대한 건데 태양광과 수력을 각각 하고 나면 충청권이 얼마인지 숫자는 안 써 있지만 숫자가 구체적으로 안 써 있지만 전체적인 양이 얘는 65고 단위 생략 얘는 532야. 그러면 전체 양이 거의 10배 가깝게 가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충청권이 다에 있는 충청권에 만약에 양이 더 많으려면 이 다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10배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이야기다. 리을 선지는 자료 해석을 연습시키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을 보고 전체 양을 보면서 곱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라고만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잖아? 많이 하면 이 문제는 가나 다에서 얘는 태양광으로 내가 보기에 해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고민이 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경우의 수로 풀 수도 있어요. 나가 수력이냐 다가 수력이냐. 나가 수력이면 다가 풍력. 나가 풍력이면 다가 수력.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로 풀어보는 것도 자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난도 문제들 풀 때 제가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10번 문제는요. 어렵지 않아요. 10번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만 선지에서 놓고 보았을 때 리을은 자료 해석이에요. 제가 보기에 서울시 교육청 내는 선생님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원래 지리 문제 잘 내요. 잘 내시는 분들이 출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센스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서울시 교육청 문제가 교육청 문제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리 문제 가장 좋다고 보는데 자료들을 초창기니까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것들을 안 넣으면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선지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학습을 유도하고 선택을 포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선택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학습을 유지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9번 문제 리얼 선지나 10번 문제 리얼 선지 이런 것들은 자료 해석적인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자 여기에서 보면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를 하게 되면 주간인구지수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이 풀이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들어봐. 이 두 개가 기울기 일자리 선을 이렇게 그려줘. 여기 20, 20, 40, 40 이렇게 60, 60 되게.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은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다는 얘기고 아래에 있으면 주간인구보다 상주인구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주간인구 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질 거고 여기 도봉구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출제자가 옆에 있는 노원구로 내면 얘가 인구가 강남구처럼 많아요. 그런 걸 일부러든 뭐든 아무튼 페이크를 쓰려고 좀 낸 거고요. 그리고 가하고 다는 둘 다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으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도심과 부도심인데 이때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다는 상주인구도 많잖아. 근데 가는 상주인구는 적잖아. 그래서 가가 도심, 다가 강남의 부도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어마어마한 걸 설명한 것 같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요. 나중에 가면 이 정도는 비교적 쉽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기억은요. 땅값이 더 높은 데는 도심이나 부도심이겠죠. 따라서 높다는 거 맞고요. 니은은요. 출근 시간대 순유출 인구가 많다는 건 일자리가 없어서 딴 데로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외곽 지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따라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맞으니까 선지 2개씩이니까 정답은 1번 끝났고요. 디귿은 도심이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강남하고 뭐 도봉까지 비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여기 지금 가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이
2000년보다 2020년의 주간 인구 지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의 공식이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예요.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각 다 줬기 때문에 해봐라 라는 겁니다. 사회문화처럼 분수 계산 꼼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정도로만 들어두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다를 자기가 만약에 주간 인구 지수를 2000년과 2020년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나만 얘기를 할게. 나의 경우 2000년 거에서 보게 되면 원이 비어있는 게 나야. 그럼 얘는 상주 인구가 한 35 정도? 대략적인 숫자만 보면 돼. 주간 인구가 얼마 정도냐면 한 30? 요 정도였던 거야. 근데 얘가 2020년에 어떻게 되냐면 상주 인구가 한 30 정도로 떨어졌어. 주간 인구는 2020년에 그보다 살짝 떨어져가지고 한 20, 요 정도면 25? 요 정도로 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이거 산수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건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다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오케이. 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내가 괜한 거 산수 썼다. 2000년 기준으로는 다가 5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주간 인구가 한 85만? 정도 되는 것 같아. 반면에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주 인구는 줄었어. 사실 50만보다 좀 더 줄었는데 그렇고, 주간 인구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늘어가지고 거의 100만에 육박해서 90만 이렇게 돼버렸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나하고 다는 모두 2000년보다 2020년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라고 돼 있는데, 위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됐는지 계산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얘는 확실하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발레가 찾아졌으니까 조금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산수해야 되나 고민이 되긴 했지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수학적으로 빠른 친구들은요, 이거 기울기로 해가지고 다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너무 수학이 되는데. 얘들아, 수학 아니야. 근데 그냥 분명히 이거 나하고 다를 이렇게 기울기 그려가지고 생각한 친구도 있었을 거야. 왜냐면 기울기라는 게 x의 증가량분의 너무한다. y의 증가량인데 그게 주간 인구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나라는 애는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기 참 어렵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산수할 때 고민했던 거야. 근데 다라는 애 같은 경우는 가팔라졌단 말이야. 주간 인구지수가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낮다라는 거 틀렸다는 거죠. 리을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풀고 스스로 전성은 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고,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푼 건 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안 풀었어요. 그렇게 푼 건 분명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수학적 감각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라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앞으로 풀어야 돼? 그 얘기 아닙니다. 요건 약간 자료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에서 그냥 툭툭툭 문제 던져줬는데 10번 이런 거 보면 문제가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자, 11번 문제 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세 지역은요, 화성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울산 알아야 돼요. 얘는 영동인데 그냥 시골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가나다에서 다가 65세 이상이 많으니까 다가 영동 그래도 써줘야지. 다가 영동이 되는 건 어려운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저는 가하고 나를 고르는 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둘 중에 누가 울산이고 누가 화성일까? 울산은 옛날에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시도별 자료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청장년이 제일 많은 시도 지역 중에 광역시였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그 자료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점이 달라지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울산이 청장년이 1등이었다라는 지식을 적용해서 여기에서 청장년이 15에서 64니까 그게 더 두꺼운 데가 어딜까라는 걸 보는 게 어렵기도 어렵지만, 또 하나는 그걸 본다 할지라도 여기다 무조건 적용할 수 없는 게, 전국에서 시도 자료 중에 울산이 청장년 1등이던데 지금 여기에 화성이 나왔다는 건 경기도 안에서 화성을 뽑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좀 어렵게 느끼겠지만 그걸 극복해야 돼. 시도별 통계 자료로 울산이 1등이었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군별 자료라서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약간의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른쪽 거랑 맞물려 있어요.
오른쪽 거랑 맞물려 있고 C가 인구가 가장 적으니까 감소했죠. 이거 심지어. 이거는 많다 적다가 아니라 증가 감소를 보여주는 건데 갑자기 왼쪽 하다 오른쪽으로 와서 미안한데 오른쪽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C는 감소했으니까 이거예요. 근데 A하고 B를 놓고 봤을 때 90년 이후에 B는 거의 정체된 편이죠. 약간 증가하지만. 근데 얘는 막 급증했잖아요. 급격하게 증가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A가 색깔 달리해서 화성이고 B가 울산일 거다라는 거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 왼쪽에 가나에 쓸 수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온 지역 같은 경우는 청장년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여기서 청장년 비중이 쉽게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러면 보통은 서울처럼 예외적인 데도 있긴 있지만 청장년의 비중이 큰 데는 유소년의 비중도 커집니다.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인데 신도시는 보통 배드타운이라고 하잖아. 살라고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거기서 애 낳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유소년의 비중이 좀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아니라 시험을 본 날짜가 3월 28일이잖아. 4월 10일인가 선거 있잖아요. 근데 꽤 젊은 그 보수 정치인 중에 이준석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서울 쪽에서 활동하다가 경기도 화성으로 갔어요. 뭐 거기에도 몇 개 지역구가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왜 화성으로 갔냐? 젊은 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화성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거. 2기 신도시로서 최근에 인구가 급증했지 그렇게 되면서 많이 증가했다 그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낼만 하고요. 왼쪽만 줬으면 좀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를 통해서 너희들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출제자는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11번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자료로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사실 제가 총평할 때 쉬운 문제 다수가 있었고 어려운 문제 소수라고 했는데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녹록하진 않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내공이 느껴지는 문제인데 일단 기억에 들어가는 건 뭐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이 지역을 문제에서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택리지에 나와 있는데 노령 아래다 이걸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영산강에 닿아 있다 여기에서 그리고 뭐 광주가 근처에 있다 뭐 이런 거에서 좀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나주예요. 나주입니다. 만약에 선지에서 나주와 관련한 얘기를 묻고 싶으면 이게 전라도 지명의 유래가 된 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뭐 가거지 조건 중에 위에 있는 건 뭐와 관련된 얘기냐 뭐 물건 옮기고 뭐하고 하면서 도시가 형성됐대잖아.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니까 생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선지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영동지형이 들어간다라고 되는데 나주인지는 모르더라도 광주 근처고 노령산맥 근처고 영산강 쪽 전라도 쪽인데 호남이지 왜 영동이 웬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은 인심이 아니라 생리 이거는 그냥 해야 돼. 3번은 미음에 뭐라고 들어와 있냐면 혁신도시 이 지역에 혁신도시가 있단 말까지 있구나. 그러면 이거 종합해보면 나주라는 거 확신할 수 있겠네. 이거 통해서라도. 그랬을 때 혁신도시로 개발되고 나서 어떻게 됐겠냐라고 하면서 경지율이 어떻게 됐겠냐라고 하는데 경지율은 전체 땅 중에 농경지의 비율인데 개발했는데 경지율은 감소하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선지, 5번 선지는 1단원의 지리 조사와 관계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 뭐 그런데요. 그 4번 선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니은은 리을보다 주로 니은하고 리을은 주로 야외 조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문헌 분석과 위성 사진은요 직접 가기 전에 하는 거라서 실내 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야외 조사라는 건 건물 밖에서 하지 얘기가 아니랬어.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리을은 니은보다 지리 정보 수집에 도입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성 사진 먼저 했겠니 가서 했겠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선지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문제고 지역성도 공부할 만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앞쪽에 1, 2페이지는 자료에 대한 공부가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3페이지 오면서부터는 슬슬슬 난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등급 점수가 몇 점으로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13번 문제고요. 13번 문제 같은 건 다음 시험에서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13번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강경이란 지역이 나왔어요. 제가 개념하면서 항상 빼놓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많이 안 나왔어도 얘기를 하는데 강경은 감주하천 배울 때 하항할 때 얘기했던데요. 그래서 논산을 고르라는 거고요. 그냥 뭐 논산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3번 C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건 알면 맞고 아니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맞아줘야 돼. 그래야 점수가 확보가 된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주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을 묻는데 기억은 그래 행정구역 개편, 세종특별자치 새로 생긴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도, 울릉도는 모두 경북이야. 그러니까 맞지. 기억, 니은 맞다라고 했는데 정답이 쉽게 안 나와. 디귿, 리을도 판단해야 돼. 그랬을 때 디귿 보니까 대구광역시가 군위군과 통합되었다. 이거는 이제 작년 평가원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년의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되는데 군위군이 농촌인데 수가 많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주로 들어온 거니까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증가는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잡힐 거냐라는 건 숫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구가 200만 대 중반의 도시인데 군위군 같은 경우는 군이었는데 10만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역인데 거기에 그 10만도 안 되는 사람이 다 노인이었다라고 하면 분명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그게 뭐 수치적으로 절대 감소하지 않아요. 근데 막 얼마나 유의미하게 갔을까라는 건 저도 통계 수치를 직접 해보진 않아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의도는 농촌과 결합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고요. 리을 선제에 나와 있는 이것과 관련한 건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군위군을 키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아니죠. 거점 개발 방식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야 대구 너만 되자. 군위는 우리 버리자. 꼭 버리자 이 표현을 안 쓰더라도 대구 너한테 몰아줄게. 그럼 너가 잘 되면 군위도 같이 잘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북한에 있는 도시들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OX를 바르게 표현한 걸 골라라 라는 건데 경의선은 신의주로 가는 거니까 A 맞아요. 그 다음에 C는 남포니까 서해 관문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남한의 인천, 북한의 남포에 있습니다. E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라는데 그거는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D는 모두 관동 지역에 속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D는 관동이 맞아요. 강원도라는 얘기예요. 원산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B는 관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 때문에 틀렸어요. OOXX니까 동그라미 2개 친 무.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 단편적인 문제를 항상 나오니까 맞춰주셔야 되고요. 16번.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3월 28일이고 8시에 촬영을 시작했어. 8시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너무 파일이 늦게 공개가 된 거야. 그래서 화면까지 만들어서 뭐 조교한테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게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설 자체를 뒤로 너무 밀어버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 선생님이 경기도 이천 살거든요. 오늘이 유일하게 이천 대성에서 기숙학원에서 수업하는 날이에요. 맨날 서울 오는데 하루 딱 이천에서 수업하는 날이야. 근데 이천에서 수업하고 집을 뒤로 하고 운전 차 막히는 시간이라 2시간에서 오늘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잠깐 오면서 중간에 풀린 거는 같은데 서울 시내버스 파업회 때문에 잠깐 운행 정지했었다며 그 여파로 아침에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차를 엄청 갖고 나와서 서울에 또 교통체증을 오랜만에 정면으로 느꼈죠. 아무튼 상황이 그러해서 화면의 가독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 문제풀이 수업이나 이런 거 들어보게 되면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이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핵심 기출 강의할 때도 이렇게 PDF로 쓰긴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좀 더 동원해가지고 가독성이 높게 하는 편인데 요거는 좀 그랬어요. 그런 부분 조금 불편드려서 미안하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변명해봤고요. 16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창 나왔습니다. 의식하고 쓴 말은 아니었는데 거창이라는 데인데 그냥 시골이구나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이 두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데가 김해고 왼쪽에 있는 데가 창원인데 이게 정답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 누구부터 할까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시도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적으면서 농가 수가 적으니까 이거는 대도시인 부산과 매우 멀리 떨어진 가장 농촌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그래서 다를 거창으로 가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가하고 나가 문제가 되는데요. 겸업농가와 전업농가를 합하면 전체 농가수예요. 근데 이 막대 그래프 이 두 개를 합한 농가수가 많다라고 해서 거기가 더 농촌적인 성격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가 거창이 됐었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인구가 적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도 전체 인구가 적으니까 막대 그래프가 낮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거창이 됐던 거야. 요거까지 같이 봐서. 오케이? 그럼 가하고 나를 창원하고 김해에다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요거 쓰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시도로의 통근 통학 비율. 가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가까운 두 지역 중에
가가 더 부산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신도시 배드타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바로 부산 주변의 신도시가 김해하고 양산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저걸 바탕으로 저는 얘를 가로하고 나를 창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 창원에 왜 이렇게 농가가 많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창원은 도농통합시라고 해서 진해, 마산이랑 합쳐졌잖아. 그중에 뭐 꼭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진해 쪽 같은 경우는 마산은 뭐 옛날에 엄청 컸다가 조금 위축되긴 했는데 진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농촌적인 성격이 좀 더 있겠죠. 근데 그런 추론 안 하더라도 여기서 요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린 걸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료 연결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정답은 다가 거창이라는 것만 구하면 정답은 가를 창원으로 봤던 김해로 봤던 상관없이 1번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뭐 따로 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지역 연결을 모두 했기 때문에.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자료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런 거는 평가원 난이도예요. 평가원 난이도입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암석과 관련한 걸 줬는데 도담, 삼봉, 충북, 단양 나왔죠. 카르스트 하면서 석회암 가셔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공룡 발자국 경남 고성 얘기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중생대 거. 그렇다고 화강암 하면 안 돼. 중생대 퇴적암 가셔야 됩니다. 요게 좀 특징입니다. 암석 이야기를 하면서 중생대의 퇴적암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다는 거. 그 다음에 다는요. 기암괴석 강원도 속초 나왔는데 강원도 속초에서 직접 캐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설악산 주변인데 기암괴석이라는 말에서 화강암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문제를 안 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좁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생대 퇴적암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도전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걸 좁혀줬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자료 때문에 어렵게 느낀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선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암석과 지체구조 공부 조금 기본적인 거 하셔야 돼요. 좀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여기서 좁혀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한 건 새로운 거야. 근데 여기서 좁혀졌잖아요. 여기서 석회암하고 화강암하고 그리고 공룡발자국 해버리면 되는 거지. 자, 동그라미 1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석회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마그마 관입에 대한 이야기는 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3번 시멘트 공업 얘기는 석회암에 대한 이야기고요. 형성 시기가 가가 고생될 거니까 좀 더 빠르죠. 정답은 4번 끝났습니다. 퇴적암에 들어가는 건 가하고 다가 아니라 나입니다. 요 녀석은 화강암인데 요 녀석은 이런 암석 분류상의 특징으로 말하게 되면 화성암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여러분 어렵게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무지개 개념교재 자료에 다 있었고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인당 소비량이 시기별로 바뀌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별 변화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나는 감소하고 있고 많든 적든지 간에 가는 어찌됐건 살짝이라도 늘었고 다도 늘었어요. 가하고 다를 얘기하면서 가라고 그랬네. 다하고 가는 늘었어요.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1인당 소비량인데 요건 제가 무지개 때도 말했던 거예요. 1인당인데 1인당 소비량이라는 건 어찌됐건 수입하는 양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가 먹고 있는 소비량을 인구수로 나눠준 건데 어차피 분모에 들어가는 인구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에 영향을 끼치는 건 위에 있는 소비량이에요. 일일이 소비량을 다 외우긴 그렇지만 제가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쌀이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근데 재배량으로 따지면 채소거든요. 수입해서 뭐 더 먹는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쌀을 수입해서 먹진 않아요. 쌀을 수입해서 먹진 않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가장 높게 찍혀 있는 가가 채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비량이 감소하는 나가 과일일 수는 없잖아. 쌀이겠지. 그리고 다가 어찌됐건 올라갔고 남아있는 거는 과일이니까 과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제가 설명드려봤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걸 보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 제주권이 없잖아요. 기호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오른쪽 걸로. 여기서 쉽게 푸는 건 오른쪽 거야. 근데 이게 가나다, ABC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주가 없잖아. 쌀. 제주권의 비율이 크잖아. 과수. 그리고 채소.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 방법. 근데 제주권을 가지고 과수와 채소를 비교하는 건 또 헷갈릴 여지가 생겨. 그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채소와 과수를 구분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건 강원권이에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는 많죠. 채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쉬운 건 오른쪽 자료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왼쪽 자료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기억은 논에서 하는 건 쌀, 나머지는 모두 밭입니다. 따라서 가가 채소니까 채소 밭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나가 쌀, 다가 과실이다. 맞았죠. 정답은 1번 끝났습니다. 디귿은요. 증가했어 감소했어 그냥 눈으로 보라는 거고요. 자료에서 어렵지 않은 거고요. 리을은 쌀의 권역별 생산량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남권이다 라고 돼 있는데 나가 쌀이고 쌀이 제일 많은 데는 호남권이니까 단순 자료 해석 되겠습니다. 오케이? 농업과 관련한 문제고 여러분들 시점이 3월이기도 한데 농업은 나중에 가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농업 자료들은 조금 더 무지개 할 때도 페이지가 많지 않았거든.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귀담아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19번 문제 외국인과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현황으로 도별 자료, 시별 자료를 준 건데 대전과 경남과 전남을 줬는데 대전을 줬다라는 건 유학생과 관련한 부분이 전체 외국인 숫자에 비해서 좀 강조된다라는 걸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남과 전남의 문제인데요. 자료를 해석하면서 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가 전체 외국인이 많잖아. 전체 외국인이 가에 많다는 건 이 지역이 좀 더 큰 지역이라는 거야. 인구수가 좀 더 많은데 경남, 전남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또 다른 말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여기에서 결혼 이민자 보여? 결혼 이민자의 숫자가 가가 조금 더 많긴 많아. 근데 전체 외국인 중에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더 높을 거야. 국제 결혼의 비율이 높은 데가 전남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선지 가볼게요. 지역을 이렇게 각각 나가다 연결하고 나면 기억에서 나 전남이 노령화 지수가 다 대전광역시보다 높다니까 당연히 높지. 도지역이니까. 그다음에 니은 다는 가보다 대전이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더 높다. 말이 안 되지. 그지? 네, 틀렸고 아무튼 네, 틀렸어요. 네, 참고로 말하자면 기억하고 니은은 엮여있는 선지예요. 기호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누가 더 농촌적인 성격이니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요 붙어있니? 이거는 가나다 제대로 연결하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맞고요. 리을은 조심하셔야 돼요. 선지들의 지금 하나씩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들을 시킵니다. 전남은 경남보다 결혼 이민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결혼 이민자잖아요. 그쵸? 결혼 이민자는 요 폭을 그냥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랑 지역 내 결혼 이민자 비율 이렇게 나올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내가 복잡하니까 이건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혼 이민자는 그냥 딱딱 차지하는 거니까 가가 더 많아요. 오케이? 결혼 이민자는 그냥 경남하고 전남이란 말 빼고 자료로 할게. 가가 나보다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체 중에 그게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는 연습을 좀 맥락상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가 되게 자제한 것 같아. 뭘 자제했냐면 가나다 ABC 섞여있는 유형이 원래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작년부터 좀 이런 거의 비중이 줄었거든. 그래서 최대한 시점이 3월이기도 하고 최대한 가나다 ABC 여러 가지 미지수 섞인 거를 자제했던 것 같아. 자, 어찌됐건 이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있는데 제가 개념하면서 이게 제일 쉬울 거라고 했던 방법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울산과 대구라고 하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순위가 몇이든지 간에 어찌됐건 섬유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울산과 대구가 여기서는 울산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섬유 지워야지. 울산이 있는데 자동차와 전자라면 그건 얘가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울산에 만약에 있는 업종들이 더 다른 중학도 많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울산이 있으니까 자동차 쉽게 가지만 만약에 다른 중학들이 좀 더 있다면 이거는 울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해줬냐? 울산과 대구가 모두 강조되지 않으면 전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딱 선생님이 말했던 게 너무 도식적으로 잘 대입이 되는 케이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A하고 B가 경북과 충남 중에 하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요. 전자하고 자동차에 A가 다 있네. 그래서 A가 충남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뭐 전자 같은 경우는 경북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섬유에서는 B만 있네. 이걸 가지고 경북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여기에 왜 서울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3위권까지 포함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의복을 뺐기 때문에 서울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선지와 관련해서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조선도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땡이고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지. 동그라미 2번은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한 시기가 빠른 건 납니다. 따라서 이르다는 거, 가가 빠르다는 건 틀렸어요. 동그라미 3번은 대체로 최종 제품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라는 건 중화학 골라봐라는 얘기인데 자동차가 전자제품보다 무겁죠.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은 A가 경북, A가 충남, B가 경북이라니까 맞았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은 B는 누구야? B 경북. 경북은 나 출하액이 섬유 출하액이 다 출하액보다 전자 출하액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영남권 전체에서 울산 다음으로 제조업 출하액이 큰 데가 구미예요. 구미가 클 수 있는 건 물론 구미에 섬유도 있어요. 근데 섬유 때문일까요? 섬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양산업이에요. 거의 죽어버렸다고요. 그럼 뭘까요? 예, 전자 때문입니다. 그 전자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요. 구미 안에도 둘 다 있지만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북으로 좁혀지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출하액이 전자가 1등이기도 하고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북에서도 구미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상당히 큰 영향을 갖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모두 다 살펴봤고요. 선생님도 어찌됐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당일 최대한 빠르게 촬영을 진행을 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창 문제 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목 상태가 사실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총평할 때 보게 되면 상담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게 뭐 대단한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특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혼자 고민할 시간에 같이 나누고 고민의 시간을 줄인 다음에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은 짧게 그리고 공부는 길게 해줄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마음먹으면 사탐은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